여러분은 여름 독서 루틴이 있으신가요? 여름이 되면 읽고 싶은 그런 소설들이 있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여름의 열기와 격정, 그리고 때로는 광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영화보다 소설로 더 유명한 작품이죠. 안드레 에츠먼의 Call Me By Your Name이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오히려 영화가 훨씬 좋다며 소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말 소설이 그렇게 별로일까요? 소설 Call Me By Your Name을 영화 장면을 곁들여서 여러분께 소개한 후에 소설과 영화가 어떤 점이 다른지, 왜 사람들은 소설보다 영화에 열광을 했는지 낱낱이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대학 교수를 아버지로 둔 엘리오 집에는 여름마다 손님이 머물다 갑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면서 책을 집필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젊은 학자들이었죠. 그해 여름 손님으로 온 올리버는 매우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살의 그는 헤라클레이토스에 관한 책을 집필하는 중이었고 엘리오의 집에 6주간 머물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리버의 태도는 어딘가 엘리오의 시선을 끄는 데가 있었죠. 상대방이 베푼 호의나 초대에 언제나 무심한 듯 시크하게 Later 이라고 대답하는 습관은 무례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거든요. 셔츠를 풀어헤친 모습, 반바지 차림, 미국의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싱그러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올리버. 17살의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엘리오는 그에게 급속도로 빠져듭니다. 올리버는 거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사는 엘리오의 가족들과는 달리 그의 풀린 셔츠 속에서는 유대인의 표식인 별 모양의 목걸이가 반짝거리고 있었죠. 올리버에 대한 엘리오의 동경심은 이내 격정적인 사랑으로 변했고 소설에서는 엘리오의 이런 널뛰는 내밀한 심경이 아주 잘 드러나 있었죠. 여러분들도 한번 첫사랑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요? 좋아하는 상대방의 심증을 모를 때 그의 미소 하나, 말투 하나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엘리오가 딱 그랬습니다. 그 격정적인 감정이 영화에서보다 책에서 엄청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야하게 쓰여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영화의 팬분들이 책보다 영화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지점은 제가 좀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 줄거리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짝사랑만 하던 엘리오, 그의 마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올리버가 신의 번역가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였죠. 엘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직감한 올리버. 우리는 안 된다고 하죠. 거절에 상심한 엘리오. 그런데 그날 누군가의 쪽지가 엘리오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엄청 설레지 않나요? 바로 올리버에게서 온 쪽지였어요. 사실은 올리버도 엘리오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그들은 사랑을 나누었고 그 유명한 띵언을 남깁니다. Call me by your name and I'll call you by mine. 너무 설레지 않나요? 김춘수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런 명명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띵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올리버는 이제 곧 떠나야 했죠. 둘은 마지막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로마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둘, 그리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되죠. 소설에서는 영화와는 달리 올리버가 떠난 직후 그리고 5년 후, 15년 후에 이 둘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이 둘이 헤어지고 난 후 올리버는 엘리오네 집에 전화를 해요. 곧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엘리오는 아주 깊은 슬픔을 느껴요. 그래서 그 둘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몇 년이 흐릅니다. 이 둘은 만날 수 있는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운명이 닿지 않아서 그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되고 속수무책으로 15년의 긴 세월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15년 뒤 이 둘이 다시금 재회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바로 엘리오가 올리버가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단과대에 가서 몰래 도강을 했던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엘리오는 올리버에게 가서 인사를 해요. 처음에 올리버는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한 몇 초 있다가
이내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 바로 엘리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올리버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오는 못 간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바로 올리버가 또 사랑하고 있는 아내, 십수년을 같이 산 그 아내의 존재를 직면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올리버가 엘리오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너한테 가진 감정과 지금의 내 감정이 같다. 하지만 엘리오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올리버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불렀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소설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실망스럽다, 영화가 더 나은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떤 포인트에서 영화가 더 낫다는 평가가 지배적인지 영화와 소설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소설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 첫 번째 이유. 영화는 주인공 캐릭터의 감정선을 영상미나 음악, 풍경 등의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드러내는 데 반해 소설은 오로지 언어만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 영화가 이태리 크레마 섬의 아름다운 햇살과 경치, 그리고 배경음악에 거의 한 50%는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요.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가 40%, 최연소 아카데미상의 주연상의 후보로 올릴 정도로 좋은 연기를 펼쳐줬는데요. 반면에 책은 오로지 언어만에 기대서 캐릭터들의 감정을 표현해야 했죠. 근데 사실 이 감정들을 정확한 언어로 직면하는 것이 보통의 독자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올리버와 엘리오의 사랑을 환상으로만 남겨두고 싶거든요. 근데 엘리오가 올리버에게 느끼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사랑의 아주 아름답고 순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적인 욕망의 대상이라든지 쾌락에 대한 열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과 없이 언어로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약간은 불편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를 연출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결정적인 장면일 때 핀을 나가게 하거나 보여주지 않은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소설에서는 그런 거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노골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소설보다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된 두 번째 이유. 영화에서는 엘리오랑 올리버가 헤어진 직후에 엘리오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씬이 있습니다. 기차역에서인데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진짜 도저히 못 가겠어. 나 데리고 와 하면서 절절하게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력이 폭발적으로 영화를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야말로 감독의 연출력 플러스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가 가진 연기에 의해서 압도적인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영화를 소설보다 더 좋아하게 된 세 번째 이유. 영화에서는요, 그 이후에 이제 엘리오가 장작불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짓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소설에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질척대고 막 재회하는 스토리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때문에 소설이 조금 환상을 와장창 깨부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이 영화와 소설을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영화가 소설보다 훨씬 더 좋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헤어지고 난 후 재회하고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하는 부분, 그 영화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그 마지막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그것을 보기까지, 그 결말까지 가기에는 소설을 읽는데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엘리오가 그 자기 사랑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약간은 그 나르시시즘적인 면이 좀 있고요. 사춘기 사랑에 빠진 어떤 약간 허세 같은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오글되실 수도 있으나 이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하는, 결말에 해당하는 몇 장 읽으실 때는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영화도 그 헤어지고 난 후 Call Me By Your Name 2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재회 스토리를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리버 역할을 맡았던 아미 해머가 이상한 루머에 휩싸이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뒷이야기를 조금 잘 이해하고 느끼고 상상해보고자 하신다면 소설을 뒤에는 몇 장만이라도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모퉁아, 너는 영화가 좋니 소설이 좋니 한 사이드를 정해라 라고 하면 저도 영화가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꼭 한 번씩 다시 봐야 할 작품이죠. Call Me By Your Name을 리뷰해봤는데요. 영화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책도 함께 읽어주시면서 이 더위에 한번 격전적인 사랑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좋은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나타나도록 할게요. 안녕!